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열의 이동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의 이동 방법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단열. 단열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열. 단열은 열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 바깥에 공기가 차가운데 그게 계속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 방을 공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꾸 추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열은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가 바깥으로 새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거를 막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이 자꾸 에너지가 자꾸 새가면은 그쵸? 가스비도 올라가고 전기 에너지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비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 있는 이제 공부를 먼저 열평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열평형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열평형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자, 열평형, 여기 이제, 길게 뽑았어요. 자, 길게 뽑아서, 이제 열평형에, 자, 우리가, 아이고, 빨간색으로, 잠깐 빨간색 펜을, 아까, 요거 하나, 꽂아 놓은 걸로 한번 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자 먼저 안 나오네? 나온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열평형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할 건데요. 자, 열평형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열평형이 뭔가 글씨가 안 나왔죠? 자, 열평형이 뭔가? 열평형은 일단 두 물체, 어떤 물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우리는 이거를 열평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열평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실험을 하고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일단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수조에다가 찬물을 넣었어요. 그쵸? 찬물 여기 찬물을 넣었고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넣고 그쵸? 뜨거운 물 여기 뜨거운 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넣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때 여기에 이제 온도계를 여러분들이 각각 넣었어요. 온도계.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실험을 온도의 변화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도의 변화를 관찰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시간이 지나고 했더니 더운 물의 온도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찬물의 온도는 이렇게 됐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온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미안 열심히 쓰면서 여기 영상이 날라갔네. 자, 됐죠? 요렇게 기억나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거를 한번 크게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죠? 자, 요쪽은 더운 물. 그렇죠? 여기는 찬물의 온도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온도의 그런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이 어땠죠? 자, 더운 물은 어떻게 됐다?
온도가 내려갔다. 두 번째는 찬물은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두 물의 온도가 같아졌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를 이걸 어떻게 분석하자고 얘기했었죠? 일단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얘기. 자,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뭐가 변한 거예요? 온도가 변한 거예요. 자, 온도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뭐의 이동이 있었다? 열의 이동이 있었다. 그렇지? 열의 이동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가 내려간 거는 열의 이동이 어떻게 된 걸까? 열을 어떻게 한 거죠? 열을 어떻게 한 거예요? 뺏긴 거죠. 뺏겼다. 그렇지? 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열을 얻었다. 자, 외부로 열의 출입이 없다고 가정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더운 물에서 찬물로 뭐가 이동한 거예요? 열의 에너지가 이동했다. 그쵸?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더니 두의 온도 같아진 거예요. 같아졌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열의 이동은 이제 멈춘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평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열평형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요. 여기에서 좀 더 하나 추가를 한다면, 자, 더운 물에서는 온도가 내려가서 열을 뺏겼어요. 그럼 분자운동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분자운동은 더뎌졌고, 이쪽은 분자운동이 어떻게 됐을까? 맞아. 활발하게 된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는 서로 어떻게 됐어요? 분자운동이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열평형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공부를 했었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비열에 대한 걸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비열. 자, 비열은 뭘까요? 비열. 너무 뺐나? 자, 비열은 뭘까요? 자, 비열. 자, 우리가 오늘 비열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열.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비열을. 자, 비열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정의를 내리면 1도씨의 물질 몇 g이지? 몇 g이더라? 갑자기 선생님 이것도 1g인가 1kg인가 자, 잠깐만. 자, 킬로그램으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도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1kg이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를 지울게요. 여기는 이렇게. 자, 1kg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똑같은 이제 여기 물이라고 하는 1k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로 할까? 색깔이 무슨 색이 좋을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건 이렇게 할게요. 모래가 일단 있다고 칩시다. 1kg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이 땅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질까 하고 된 거예요.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질까? 아이고, 뜨거워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햇님이 있어요. 자, 햇님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1kg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래가 1kg 있어요. 이거는 모래, 여기는 물, 여기 물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데펴져요. 그럼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냐면 얘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모래가 빨리 뜨거워져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한번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어떻게 바꾸면? 모래가 빨리 뜨거워지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 모래가 먼저 뜨거워진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같은 양이야. 둘 다 같은 양. 둘 다 같은 양인데 모래가 더 빨리 뜨거워져. 이 얘기는 뭐지? 모래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누구보다 작은 거야? 물보다 작아. 자, 요거를 다시 예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빼빼 마른 사람이 있어. 누가 더 먼저 배가 부를까? 누가 더 많이 먹어? 누가 먼저 배부를까? 뭐 마른 사람도 똑같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니면 선생님이 저번 수업 시간에 예를 들은 극장수로 한번 해보자. 똑같은 극장이 있는데 여기는 50석 극장, 여기는 500석 극장. 자, 어느 쪽이 어느 극장이 먼저 찰까? 당연히 50석이지. 그렇지. 그러면 어느 극장이 먼저 꽉 차여 있다면 먼저 비워질까? 당연히 어딜까? 50석이지. 이 50석이 비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품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인 거야. 품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열은 에너지를 많이 품는 거고, 모래는 물에 비해서 에너지를 적게 품는 거. 이게 바로 비열인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온도 변화가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우리가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될까? 작아.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커. 오르락내리락. 요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비열을 뭐랑 연결할 수 있냐면 바로 열의 이동. 공기가 잘 안 뜨거워져. 공기가 잘 안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공기가 잘 안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이중 창문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이중 창문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공기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기층이 뭐가 돼? 단열 효과를 해주는 거야.
단열 효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비열이 큰 놈들이 단열 효과가 좋은 거지.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실생활의 예가 나오냐면, 실생활의 예가 나오는 거가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육지, 그치? 이 바다, 이 바다야. 자, 해가 떴어. 해가 떴네? 그러면 어느 쪽이, 미안해. 해가 떴네. 어느 쪽이? 이렇게 바다. 여기는 육지. 자, 어느 쪽이 그거가 될까, 얘들아? 어느 쪽이? 그렇지. 얘가 더 빨리 뜨거워지니까 이쪽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해지냐면 뜨거운 공기가 돼갖고 위로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의 공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지. 해풍이 되겠죠.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해풍. 그러면 밤 됐어요. 밤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 됐으면 이걸로 했으면 참 좋았네. 밤에 됐으면 자, 선생님이 다시 그려볼까? 자, 이렇게 해서 그려지고 바다. 자, 이번에는 밤이야. 별 떴네. 밤이야. 자, 밤이 되면은 어느 쪽이 더 빨리 누가 식어? 육지가 빨리 식어. 그렇지. 육지가 빨리 식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쪽에 공기가 차갑고 이쪽에 공기가 바다가 공기가 더 따뜻해. 그러면 얘가 일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방향으로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는 무슨 풍? 바로 육풍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류풍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어요? 열팽창이 있죠. 자, 열팽창은 당연히 어떤 개념일까요? 자, 열을 받으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죠? 활발해지죠. 열 받으면. 열 에너지를 얻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자 간의 간격이 넓어져. 그러면 뭐가 돼요? 부피 팽창이 일어나요. 기체와 액체 같다면 기체라든가 액체는 부피 팽창이 일어나지만 보통 고체는 길이 팽창도 일어나요. 고체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이메탈이라든가 뭐, 그치? 아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체에서 우리가 철도 있죠. 철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철도가 서로 약간씩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별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늘어났다 떨어졌다. 그리고 다리 연결 이음새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맞다. 에펠탑도 되게 그 정교한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에펠탑.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삼각형들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있잖아요. 동해가 평행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요런 것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과 우리 생활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